실순을 막 지났을 땐 저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금세 회복돼. 감기쯤이야 이틀이면 뚝 그치던 몸이었죠. 그런데 75을 넘기고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발을 내디뎠는데 다리가 제 명령을 0.5초 늦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3칸을 오르는데 숨이 가빴습니다. 전에는 그냥 오르던 계단이었는데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제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기록은 그때부터 제가 배운 것들, 잃어버린 것들과 다시 손에 넣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자 제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몸의 속도가 바뀌던 날, 76봄이었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숨도 안 차던 그 길이었죠. 정상 직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예전 같으면 하루 쉬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계단은 제적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죠.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저는 그 말을 씹어 삼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 하지 말자. 대신 새로운 몸의 속도에 맞춰 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제 일과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 거실 의자 앞에 섭니다. 의자 스쿼트 10회, 3세트. 무릎이 항의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작은 아령을 듭니다. 팔 들어 올리기 5분. TV 뉴스가 시작하면 멈춥니다. 저녁 6시, 노을이 물들면 밖으로 나갑니다. 20분 느릿하게 걷습니다. 숨이 차면 멈추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식탁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단백질이 보이지 않으면 밥을 들지 않는다.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그 작은 것들이 제 다음 날을 지탱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숨이 덜 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계단이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적당히 까다로운, 그래도 건너갈 수 있는 친구.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느려진 게 아니라 몸이 새로운 속도를 찾은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 속도에 맞춰 살면 된다는 것을. 기억이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 75 가을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죠.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야, 오랜만이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나 시작된 건가? 치매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동창회에서 친구 이름이 안 떠올랐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나도 요즘 그래.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득 그 친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 김철수였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늦게 도착하는 거라는 것을. 그날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처음엔 아내가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벌써 잊었어? 아니, 기억 훈련이야. 우리는 전날의 반찬 하나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제목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고령 낙상 증가 집 안안전이 관건. 그리고 한 줄 요약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넘어짐은 집에서 시작된다. 어떤 날은 제대로 요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의 길을 자주 밟아두는 일이었으니까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퍼즐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손주보다 느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빨라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변화를 느꼈습니다. 잊어버리던 이름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마치 눈 사이로 천천히 길이 나듯이. 어느 날 슈퍼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이름이 바로 나왔습니다. 박 과장,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괜찮구나. 나 아직 괜찮아. 나와 약, 그리고 조율. 77 무렵이었습니다. 제 약봉투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서로 다른 병원 도장이 찍힌 봉투들이 식탁 위에 줄을 섰죠. 아침에 약 먹고, 점심에 약 먹고, 저녁에 약 먹고. 제가 약을 먹는 건지, 약이 저를 먹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빙글 돌았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잡아줬죠.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약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의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혈압약이 2가지네요.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나 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저를 잃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약과 제대로 화해하자. 먼저 약 상자를 하나 샀습니다. 모든 약봉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약 이름, 복용 시간, 효과, 부작용. 그리고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3달에 한 번, 약 점검데이. 모든 약봉투와 복용표를 주치의에게 보여줍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먹고 있는 전부입니다. 의사는 꼼꼼히 봤습니다. 이건 중복이네요. 이건 끊어도 됩니다. 그렇게 약이 하나씩 줄었습니다. 몸 변화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점심 약 바꾼 뒤 졸림 증가, 어지럼 약간.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음식도 바꿨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습니다. 간은 한 꼬집 덜합니다. 김치는 물에 한 번 헹굽니다. 처음엔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 지나니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약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약 사이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 주인석에 앉았습니다. 제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약은 도구였고 저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속도, 연결의 기술. 퇴직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동네 산책길에서 보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에 갔고, 이 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박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나 혼자구나. 심장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누가 할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결하자.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번호표 같은 쪽지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큰형, 화요일 마이너스 동생, 수요일 마이너스 친구 김, 목요일 마이너스 친구 이. 매주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단 한 줄. 형님, 잘 지내시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답장이 왔습니다. 살아있지. 너도 건강해라. 그 한 줄이 제 목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동생과 국수집, 목요일 친구와 순대국밥, 토요일 교회 친구와 칼국수. 국수 한 그릇 앞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처럼 떠들었습니다. 야, 기억나? 그때 우리가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병이지만 연결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라는 것을.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죠. 하지만 한 달 다니니 얼굴이 익었습니다.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화투를 쳤습니다. 못 치는 척하며 일부러 졌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 오늘 누군가와 연결됐어. 그게 중요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연결된 느낌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집을 고치고 내일을 지키다. 78 봄이었습니다. 비 오던 밤이었죠.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어 겨우 버텼죠. 그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그 다음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깁스? 수술? 아니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집을 고치자. 제 내일을 지키자. 동네 철물점에 갔습니다. 손잡이 있나요? 화장실에 다는 거요. 주인이 여러 종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새로 손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드릴도 빌렸습니다. 집에 와서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나사가 비뚤어졌죠. 하지만 다시 했습니다. 똑바로 달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복도에도 센서 조명을 붙였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불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 옆에도 조명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미끄러운 매트는 다 버렸습니다. 고무 패드 시트로 바꿨습니다. 침대 높이도 조정했습니다. 무릎보다 살짝 낮게. 일어설 때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욕실 바닥에는 논슬립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불을 껐을 때 작은 불빛이 저를 반격했습니다. 센서 조명이었습니다. 그 빛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제 새로운 재산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더 안심하며 살게 됐습니다. 연금날이 되면 통장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손주 용돈, 생활비. 어느 달은 잔액이 제 호흡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러다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숫자와 화해하자. 다음 날 문구점에서 가계부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맨 앞장에 2칸을 만들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고정비는 정해진 거였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보험료 10만 원. 이건 자동이체로 묶었습니다. 변동비는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식비 봉투, 외식 봉투, 용돈 봉투. 식비 30, 외식 10, 용돈 10. 각 봉투에 한도를 적었습니다. 식비 봉투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영수증을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의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 노란 파일도 하나 샀습니다. 주택연금 안내문, 장기요양보험 안내문, 기초연금 신청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해뒀습니다. 준비는 돈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잠을 돌려줬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줬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돈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5만 원 남았습니다. 3만 원 줄게. 손주가 투덜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큰 자산은 얼마를 모았나가 아니라 이번 달에 무엇이 나갈지 내가 알고 있나였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다시 쓰는 존재 이유. 어느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제 책상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일기를 써?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도움이 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리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님, 김 이사님. 그 이름들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불리는 장소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살렸습니다. 수요일 오전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동네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제가 해봤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토요일 밤엔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 나 철수야. 잘 지내지? 나 오늘 손주 만났어. 너도 건강해. 짧은 메시지였지만 보내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아직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 저 자신에게도 작은 목표를 줬습니다. 10분 걷기, 하루 한 페이지 필사, 화분 물주기.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화분에 꽃이 폈습니다. 작은 빨간 꽃이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피울 수 있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이라는 현장에. 저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선생님이었고, 반찬을 나누는 이웃이었고,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화분을 돌보는 정원사였습니다. 제 존재 이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시간. 되돌아보면 75은 제 속도를 재설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몸의 변화, 기억의 늦은 도착, 약과의 조율, 관계의 빈자리, 집안의 작은 위험, 돈의 불안, 그리고 의미의 흔들림. 저는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씩 조율했습니다. 하루 20분의 걸음으로, 한 줄의 요약으로, 한 통의 문자와 한 끼의 식사로, 작은 불빛과 봉투 예산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제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